안녕하세요. 한국컨그레소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지금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요. 오늘 이슈만 해도 메가톤급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첫 번째, 환율이 또 급등을 했어요. 실제로 자고 일어나니까 10원 올랐다라는 얘기가 오늘은 맞아 들어갔어요. 마감 환율이 118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3%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2.84%인가 3%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급락이라는 정도의 표현을 쓰면 되겠죠.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지난 4일날 5일날 발사한 그거는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신속하게 합참해서 2시간 만에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국회 이원욱 의원이 화폐개혁에 대한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이 시장이 급변을 하는데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값이 요동을 쳤죠.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 가격도 2차례인가 3차례인가 오늘 올랐어요. 그래서 그 급변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 느낌상으로는 미국에서 어떤 모종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그 정부의 성향은 친중적이고 친러적이고 친북적인 성향을 조금 가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첫 번째 그 며칠 전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이 안 맞았거든요. 오늘은 근데 신속하게 말이 맞은 것도 그렇고, 이상하게 대외적으로 움직여가는 뉴스들이라든지 사인들을 보면은 미국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그 한국에 대해서 개입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떤 상황으로 부딪힐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환율 급등의 요인으로서 미중 무역 분쟁 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뭐 하나하나 뉴스들이 메가톤급이에요. 제가 위기를 뭐 조장한다고 그렇게 댓글로 나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현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뉴스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 나름대로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예. 환율부터 한번 보실게요. 환율이 1182.5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거래대행인데 마감했어요. 정확하게 10원 정도 올라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끝나고 나면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객 시장이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지는데 지금 현재가 1184.37 그렇게 해서 가격들이 지금 오르고 있고, 그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한 게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나서 환율 시장이 3시 45분인가 그게 마감이 되거든요. 그 시장이 끝나고 나서 미사일 발사를 2방을 했어요. 20분 간격인가를 두고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또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되고, 어쨌든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1110원, 1120원, 1130원 때부터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선물 가격 한번 보실게요. 금선물 가격은 최근에 올랐다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했어요. 강달러로 이러면은 달러 강세를 유지하면은 달러하고 달러를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값을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금이죠. 그래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국내 금 시장의 가격은, 거래되는 가격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있으면 또 반대 현상이 될 거예요.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당국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정이 약간 나오면은 금값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무드가 딱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국내 금 시장의 가격들은 아마 당분간 강세를 굉장히 유지하지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은선물 가격은 금 가격보다는 많이 하락을 했죠. 오늘 금 가격이 시장에서 몇 번 상승을 하는 동안 은 가격은 변동이 없었어요. 그만큼 은은 금에 대해서 후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뭐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트럼프 한마디에, 이거 트럼프 한마디라는 거는 중국하고 합의를 깨면서 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겠죠. 그 협상의 달인이라고 부르는 트럼프도 솔직히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발언들이라든지 그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시장은 그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거 아니었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은 계속 있었다라고 항상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이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1180원 코앞, 뭐 미중 무역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됐다. 환율이 급등하니까 주가 지수는 코스피는 3% 급락을 했다. 2100선 추락을 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연고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뭐 숨길래도 숨길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이런 전부 팩트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사일 해가지고 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뉴스를 보시면 이례적으로 합참에서 북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동해 방향 발사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 북단거리 미사일 추정 거듭하면 대화 어렵다. 이 굉장히 강한 발언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북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어떤 모종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뭐 대화하기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와요. 이원욱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저번에 최초에 그 국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질문을 했죠.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를 하라. 그래 이주열 총재가 이 얘기를 했죠.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회자되고 국민들이 혼란을 겪으니까 말을 덮어버렸어요. 홍남기 부총리와 같이. 지금 당장은 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장 아니면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 자체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방송에서 견해를 밝혀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에서도 화폐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이슈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책 토론을 해요. 그러면 해당 의원실의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아는 기자들을 통해서 싹 뿌려요. 그러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의원님이 뭔가를 하는데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사들이 막 나오죠. 예, 한국금융신문에 나오고 공감신문에도 나오고 메이저가 아닌 그 기사들에서 나오고 있는 게 보면 또 메이저의 급에 되는 또 기사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쭉쭉쭉쭉 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이제 뿌리는 거죠. 보도 자료로 이렇게 해서 뭐 다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불과 오늘 14시간 전이면 오늘 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이게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은 또 후속 기사들이 연달아서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번에는 안에 전문가들이 또 포진이 돼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도 뭐 안에 기존 내용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같이 그걸 해서 뭐 초당적인 차원에서 그걸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면 되고. 지금 이제 요거 한번 보실게요. 여기 그 모바일 버전인데 한국 건그레스 3M 도매 차트를 보시는 건데 이 금 가격이 지금 또 뭐 시시각각 변하죠. 내일 아침에 10시 반 돼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첫 시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이제 여객 시장에서 환율은 1185원 이상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 9시에 환율은 이제 개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아침 9시부터 환율 시장은 움직이고요. 그러면 국제 금시세하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여기 나중에 한국건거래소에서 국내 최고 큰 한국건거래소에서 시세를 놓는 여기는 10시 반, 10시 20분 정도 되면 놓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치열한 막 이런 가격들을 보고 정한다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장중에 지금 2번 정도가 올랐어요. 그 메시지가 이제 뜨는데 그게 올라서 지금 부가가치세 별도로 19만 7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꽤 많이 올라왔죠. 내가 팔 때는 18만 3천 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한국건그레스 골드바나 실버바가 있으신 분들은 제어를 통해서 하면은 위탁 매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냥 파시면은 18만 3천 원에 받을 수 있는 거를 며칠 시간이나 조금의 여유를 주시면은 실제로 여기보다 5% 정도 높은 가격, 19만 3천 원 정도에도 가능합니다. 그 가격에서 팔 수가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주시고, 물리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처리를 하고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중한 자산인데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아야죠. 그리고 사시는 분들도 가격을 조금 더 다운돼서 받을 수 있고, 좋은 제품을,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모델들입니다. 주요 골드파 시세 1kg이 5,631만 9천 원.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는 최고점을 찍은 것 같아요. 100g이 564만 3천 원. 그 다음에 열돈이 212만 9천 원. 이렇게 나오죠. 그 가격이 이제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이 정도 올라왔는데도 최고점은 저는 8천만 원 가까이 봤거든요. 100g 기준에서는 800만 원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최저점만 바라보고 그때가 오나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또 이 가격이 얼마나 어떻게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옛날에 그때 살 걸 하는 후회만 남는 거죠. 실천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 크고 많고 적으면 별 상관이 없어요. 자기 여유에 맞게, 형편에 맞게 얼마나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실버 가격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실버 기준으로 72만 5천 원. 주요 거래되는 이글 불리온 주화 20개, 1온스가 20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액면가는 1불이라는 얘기고 1달러라는 얘기고 49만 5천 원. 지금 이거 변동은 없어요. 금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가서 상승을 하게 되면 은 가격도 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보고 저가 매수를 하면 돼요. 액면가가 1달러, 캐나다 달러, 5달러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 거는 이제 법정 주화라 그러죠. 주화, 법정 언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또는 호주에서 나온 거 드래곤, 이것도 굉장히 이뻐요.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달러 거래, 원달러 환율 거래는 제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크게 없어요. 그것보다는 원달러 환율은 금값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계좌를 개설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참 이거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계속 저는 이 가격대에 사서 지금 이제 홀딩을 하고 단기적인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방송에서 계속 보여드렸어요. 여기 이거 보면은 지금 어제까지의 일봉 모습이에요. 여기서 그쵸? 여기서 5일선을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하루에 조금 고점 대비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시가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밑에서 하락해서 마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5일선을 지키면서,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일봉상으로. 그 지킨다 했는데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보다 더 많이 어저께 매수를 추가로 들어갔었어요. 오전에 시간이 돼가지고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욕심을 낸 거죠. 그렇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탈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어제 외환 당국이 개입을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당한 거죠. 당한 거는 저도 실전 매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당해요. 그리고 이게 30분 봉이에요. 어제 오늘까지 본 거는 강하게 올라간 거고 어제 상황이에요. 불과 1172원에서 계속 하락폭의 25%도 만회를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 포지션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서 상방 베팅을 노리고 있었어요. 네. 과다하게 노리고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손절을 하잖아요. 과감하게 또 날리고 마지막에 매도 포지션 걸어놨다가 이 상태로 보면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1189원, 1190원까지는 분명히 가는데 다이렉트로 간다고 항상 예상을 했잖아요. 주봉 차트에서 보면 이 상승폭만큼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설정된 게 1190원 언저리, 1189점 얼마. 근데 저도 그 원칙을 어기고 욕심을 한번 부려본 거죠. 결국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매매를 많이 하는 저도 그냥 가만히 포지션을
이틀 전에 상황에서 두고 안 건드렸으면 굉장한 수익이 났어요. 굉장히 수익이 났는데 어제 또 욕심을 부리고 들어가려 하다가 그 이 짧은 30분 봉 순간에서 손절을 한 거예요. 실전 매매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계좌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계좌는 결론적으로 작년 11월 1일부터 오픈했다 했잖아요. 11월 1일이 아니라 10월 달부터 이거 찍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가격 밑에 2,4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난 상태인데 아마 이걸 뒀으면은 지금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헛다리 짚은 거죠. 실제로 매매할 때는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 상황에서 하락을 한다고 내려가고 음봉이 떨어지는데 고집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갭 상승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갭 상승을 해 이렇게 날아가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오늘 잠깐 아침에 이제 보고 갭 상승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보고 아 강하다 싶어가지고 잠깐 들어가서 어제 그거 만회한금 하고 그냥 나왔어요. 이제 매장에 나와서 그거 본다고 했는데 보니까 후반에 가면서 막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1,500만 원으로 시작한 계좌가 지금 3,900만 원대 머물러 있어요. 어휴, 저도 너무 아쉬워요. 가만히 뒀으면은 제가 엊그제 방송할 때처럼 4,500만 원 넘었을 텐데. 이 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런 급변 사태가 오는데 제가 시장에서 소외되는 게 제일 두렵다. 그 소외된 느낌을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못했던 느낌을 받은 게 저도 실전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발사를 한 게 오후 4시 29분, 그 다음에 20분 뒤에 4시 49분경 평안북도 우성 북한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왼쪽 상단 위에 있어요. 여기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각각 한 발씩 해가지고 2발을 발사를 했어요. 그렇게 했고 합참에서 이제 이번에는 바로 어떤 뉴스 보도 보니까 2시간 만에 결정을 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017년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 그러는데 그걸 ICBM급이라고 그러거든요. ICBM 화성 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 만에 지금 발사를 한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평화 모드에서 갑자기 지금 북한에서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금 막 외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급변을 하고 있어요. 요게 되면은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지 아닌지 이 논란도 일어날 거고요. 실제로 이러는 거고 뭐 하여튼 논란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있을 거고. 요 내용도 이제 미군 P3 뭐 P3C 해상 초계기가 포착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단거리죠. 비교적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발사체로 추정되는 거를 몇 발을 발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금 뜨뜨미지근하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미 국무장관인가요? 국방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뭐 그 미국 국회에 나가서 질문할 때는 미사일이라고 자기가 규정을 했어요. 공화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렇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발사체라고 그냥 덮었죠. 어쨌든 이번에는 미사일이라고 서로가 공통되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대북에 대해서 이 정도로 계속 그거 하면은 대화에 하기가 힘들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 유엔에서 하는 건데 미국이 뭐 주체가 돼가 하는 거죠. 2017년도에 가장 최근에 결의된 게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까 말씀드린 ICBM 그거를 발사를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치를 가해요. 어떤 조치를 가하냐면 유륙 정유하고 원유 있죠. 이 공급을 이게 생명줄이거든요. 이게 뭐 막혀버리면은 못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재를 하기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트리거 조항이라 그러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에 앞서 가지고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있거든요. 여기서 원유 공급을 중단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하고 그 러시아하고 있잖아요. 거기 반대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넘어간 건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요번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뭐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그 ICBM 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데 딱 이렇게 어떤 선을 타면서 지금 뭐 급박한 것 같아요. 북한이 갑자기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하다가 얘기하다가 잘 안 되니까 또 그런 그게 나오고 하여튼 지금 상황 자체는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간단하게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유튜브 안에서도 그 댓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또 다 드리면 되겠지만은 그렇게 할 조금 시간적인 여건이라든지 이게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또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한번 해드릴게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차이가 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그 이론 실전적으로 실물금을 매수를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부가가치 10%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매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걸 판매하면은 마진이 있으니까 작아도 뭐 15% 정도 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 시장에는 금을 팔 때 매도 가격은 뒷금 거래 가격이라는 게 형성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은 실물금을 사고 팔고 해본 사람들은 아 이게 15% 13%가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 앞에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에서 실물금 사고 팔고 하면은 뭐 7% 정도만 상승하면은 수익이 난다라는 그 영상을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그 위탁 매매를 활용을 하면은 그 부가가치세 없이 그 위탁 판매자하고 위탁 구매자하고 이거를 중개를 해주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신고를 하는 거래가 있어요. 요거를 통하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싫다 그러면은 개인 간 거래를 하시면 돼요. 거래를 하시면은 그런 거 없이 그게 가요. 그러니까 10% 15%뭐 이런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매매를 그거를 실제로 안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 되는 거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한국 건그레소 골드바라든지 LS 골드바 조폐공사 골드바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 가격에서 실제로 7%나 10% 미만 가격에서 세팅을 해서 팔 수 있게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보세요. 한번 보내서 그 가격을 받으면은 뭐 10% 15% 그 말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버바는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폭이 사고 팔고의 갭이 좀 크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탁 거래라든지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제적으로 폭이 안 큽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줘보시면 제가 높은 가격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30% 40% 이렇잖아요. 그렇게 차이 안 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실버바는 금원비라고 뭐 얘기하잖아요. 지금 실제 금원비는 1대 86까지 막 벌어져 있어요. 금 하나의 가격하고 실버 뭐 86개 가격하고 같아요. 근데 물론 금 1kg하고 실버바 1kg 제작 비용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 거래에서는 1대 70이나 1대 75 정도 사이에서 간격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금은 1kg 요만한 거 하나를 팔면 되고 유통을 하면 돼요. 근데 실버는 이게 70개, 80개를 해야 되거든요. 또 굉장히 무거워요. 그걸 움직이고 물류 비용이라든지 만드는데 제작 비용이라든지 유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게 위탁거래 활용하시면 그 정도 차이 안 난다.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건그레소 지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점하고 진해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브랜드의 이제 가치에 맞게 나중에 있을 때도 위탁 거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좋은 골드바, 실버바를 사시면 충분히 그 가격이 돼요. 근데 시중에서 나오는 뒷금을 주든지 아니면 타사에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업체에서 준 거를 저한테 뭐 어떻게 위탁 매매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못하겠죠. 하지도 안 해요. 제 거기에도 이제 안 맞고 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각자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이상의 제가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 회사 이상의 되는 매출이라든지 뭐 공신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골드나라도 법인체가 맞고요.
매출도 그런 업체들에 뒤지지 않게 아마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막 게시판에 들어와서 막 쌍욕을 날리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뭐 정부 욕을 하든지 여당인지 야당인지 좌우든지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좌우를 넘어서 금하고 은은 역사적으로 5천년 역사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가장 안전한 화폐로, 최후의 화폐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온 게 이겁니다. 그래 막무가내식 욕을 하면 너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그 뭐 성향이 비슷하든 안 비슷하든 떠나가지고 그런 건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의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면 그냥 웬만하면 좀 두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사란 중소기업 업체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 함량이 뭐 99.99다, 은 함량이 99.99다. 그럼 99.99 이상이 돼야 골드바, 실버바 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KSD 9537에 의해서 KS 표준이 있죠.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저렴하게 생각해다 좋다 싶으면 거기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나는 더 브랜드 있는 거 하고 싶다, 더 공신력 있는 거 하고 싶다 하면은 또 저한테 의뢰를 주시면 돼요. 또 한국con그레스 같은 경우는 최대 장점이 전국에 60개, 70개의 지점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사장들이 다 따로따로 해요. 본사는 또 있고 가맹점으로 있지만 전부 가맹점 사장님들이 다 따로가 있죠. 그 사장님들이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5억에서 10억 이상의 자산을 들여가지고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편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전국에 깔려 있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쉽잖아요. 사고 팔고 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꼭 뭐 위탁 매매는 지금은 이제 제가 주로 해서 하지만은 그거 아니고 이 방식들을 해가지고 그 지점에서 의뢰를 하면은 또 저하고 상담을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하면 또 그 방법들을 또 같이 공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게 브랜드 가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있다는 걸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갈 수 있으면 가시면 되는 거고 종로에 안 되시는 분들도 또 많잖아요. 전국에 서울 경기 분들만 계신 게 아니니까 그거를 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그제 올린 거에 대해서 환율이 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은행이 위기가 처하게 되면 환율이 급등을 하죠. 그 현상들이 지금 오늘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닌데 다른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 국내 상황이 어지러우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죠.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제 검색이 될 거 아닙니까? 검색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은 방송들을 지금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삶의 경험들이라든지 누구한테 알려주기 싫어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방송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좀 공개를 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제가 수없이 깨지면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성공도 아닌 약간의 뭐 소소한 성공담들이 엮여져 가지고 이 방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한두 편만 보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궁금하다 해서 다시 전화를 주시고 똑같이 장황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업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방송을 한번 쭉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완성을 했으니까 그 완성한 게 아니죠. 아직까지 커가고 있는 단계인데 굉장히 미미해요.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는 거죠. 노력하면서 지금도 그런 과정 속에 있고 저도 같이 제 방송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발전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그 이론적으로만 하고 그냥 헛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실전적으로 제가 다 겪어오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소중한 자료들이 될 거예요. 한 가지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40대 중반인데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제 스스로 부모 도움 안 받고 제 스스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BMW
7 시리즈 롱바디를 제가 샀어요. 그거를 지금 10년째 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 한 차로 해가 와이프 차로 해가지고 벤츠 E220도 있어요. 예. 이런 거를 뭐 자랑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그 10년 된 중고차를 제가 왜 자랑하겠습니까? 이미 30대 초반 중반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스스로 열심히 해서 해봤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아, 이 친구 진짜다. 댓글에 아 진짜가 나타났다 하시는 분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보면서 웃기도 웃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격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뭐 정치가 어쨌든 뭘 어쨌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거든요. 한 회사의 오너예요. 오너고 제 직원들을 책임져야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한번 보시고 위기에 대비를 하셔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보다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잖아요. 딴 거 뭐 모르겠고 그냥 뭐 국민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제 후배들이 잘 살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퇴보되는 건 저는 싫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만하고 또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